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열티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43분입니다. 먼저 다우지수 세계 시황부터 보면서 부동산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목소리가 이런지 모르겠네. 금리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는 데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얘가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강력한 이제 저항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 올라와도 지금 현재 다우지수 35,000선 35,000선에서부터 계속해서 위에서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얘는 한번 이제 제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뒤로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시장이 이제 열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가 위에서 누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스닥도 이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더 올라왔는데 얘가 시장의 강도가 얼마나 더 강하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은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 있는 구간에 있다. 이게 뭐 꺾여야지 뭐 꺾였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올라오겠지만 얘도 결국에는 눌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얘는 올라오더라도 뭐 내일 모레 하고 나면은 조정은 한번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거는 최소한 이동평균선이 꺾여 내려가는 그 정도의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다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라왔어요.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장기 패턴은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이때쯤이죠. 예. 이때쯤에 아들 돌인데 반지가 좀 들어왔어요. 돌 반지가 금이죠, 금. 그래서 금 딱 들어오길래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는 머지않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왜냐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매우 호황이지만 이때는 매우 호황이었거든요. 머지않아서 이제 8월 달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된다? 금값이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하고 세계시장하고 연접봤을 때도 세계시장도 결국엔 지금 과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면 금값은 다시 이내금 상승 재작년이구나 작년이야 작년이네요 작년. 그래서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금이 매우 싸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17만 원이었어요 한돈당 우리나라. 근데 지금 여러분 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만 원인가? 금 한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국내 금시세 여기가 여기네요. 여기 28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한돈액 매매 기준 해가지고 여기 한돈액 28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젠가 33만 원인가까지 갔는데 또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여기 보면은 아직 떨어져서 조정받을 때가 아닌데 참 그러네요. 여튼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서는 좀 일부 매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매도하고서는 매도를 좀 검토하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금값은 더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값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매도해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또 괜찮겠네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얘도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올라가긴 하는데 환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셔라. 그죠? 차익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렇다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거시기하다. 그래서 얘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입니다.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떨어졌고요. 원유입니다. 원유. 자, 원유가 떨어지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얘는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가 원유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엔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간대서 휘발유 가격 2,300원도 눈앞에 이제 두고 있다 그랬죠? 거기까지 갈 거라고. 그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싫어.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싫어. 싫어요. 근데 뭐 WTI 국제 서부 텍사스유 원유가 리얼티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내가 뭐 사우디 대통령도 아니고 그죠? 보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많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는 바닥을 긋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얘가 2,400까지 좀 무너지면 더 아주 좋았는데 그냥은 안 무너지나 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반등은 크게 한번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얘가 무너져도 어쨌든 반등은 크게 한번 줄 거다 했는데 그 반등의 시작이 이제 되지 않을까 여기서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투자를 좀 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지금 해야 돼요? 선생님 말아야 돼요? 예,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데 잠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주식 투자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장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전입니다. 떨어질 가능성, 여기서 바로 떨어져도 할 말은 없어. 그래요? 네. 여기서 제가 잘 보세요. 2021년 8월 달에 이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아주 힘있게 말을 했거든요. 이때는 팔아라. 엄청 세게 말했죠. 팔아라. 아주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떨어질 가능성 또한 15%는 열어둬야 돼요. 15%는 좀 더 합시다. 25% 열어둡시다. 그 정도 돼요.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도 돼요. 그렇다면 이 올라갈 가능성이 75%야. 그렇다면 이건 투자를 하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요거는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여러분 깨지면 안 돼. 주식 투자하면서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지더라도 다시 벌어야 돼. 그래서 계좌복구전이라 그래. 계좌복구. 주식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계좌 원상복구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제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복구 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돈도 많이 벌고 운용해서까지 차린 거예요, 제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부동산보다 주식은 더 잘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부터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우리 카톡방에서 지금 우리 부동산 카톡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수요일날 오픈 강의 무료로 오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아직 20명이 되지 않아서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주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여러분들 뭐 강의도 없는 거고 강의하려 했는데 강의도 없는 거고 무료 강좌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죠? 정말로. 지금 뭐 그리고 또 7기로 모집 중인데 7기 한 명의 자리가 남았어요. 이게 됐었다가 윤 소장님이 갑자기 애가 다쳤죠, 다리가. 그래서 지금 양도를 하시라고 해서 7기가 지금 스케줄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도 받으라는데도 또 뭐 얘기도 안 듣고 6기, 5기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죠. 5기는 끝났는데 5기 분들이 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듣지 마세요예요. 그래서 3기도 그렇고 4기에서도 그렇고 듣지 말라고 내 이후부터는 듣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꼭 듣지 마세요. 저도 뭐 더 이상 강의 안 하려고요. 나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점점점 성장이 돼서 제가 뭐 앞에 우리 뭐 방송 때 얘기를 하죠. 뭐 무풍대우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무풍대우님 같은 경우는 2기에서 들으셨어요. 근데 5기에서 재수강 하셨거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좀 더 보충할 겸 저 얼굴 볼 겸 겸사겸사. 근데 우리 무풍님도 와우 2기에서 들은 거랑요. 쌤 5기에서 들은 거랑 와 또 다르네요. 엄청납니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고요. 또 3기에 우리 캔디님 들으셨는데 6기 지금 1강 하고 있거든요. 6기 1강 했거든요. 캔디님도 그 말씀하세요. 와 3기에서 못 들었던 거 지금 6기에서 또 듣고 있어요. 새로운 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또 공룡 있지 않습니까? 공룡이는 뭐 우리 일기이면서도 제 뭐 아주 정말 뛰어난 제자죠. 실력이 있는. 근데 공룡이 하는 얘기가 가면 갈수록 강의가 썩는다는 거야. 강의가 가면 갈수록 썩는다니까. 여러분들 듣지 말래. 이분들 다들 제발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거죠.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듣지 마세요. 뭘 들어 자꾸만. 자꾸 선수 많아지면 안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과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부동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열풍 불고 있는 거가, 요즘 좀 조용하면서도 열풍이죠. 그죠? 분위기가 뭐가 조용하고 뭐가 열풍이냐. 뭐가 조용해요? 일단 거래가 너무 수도권의 거래가, 수도권뿐만 전국적으로도 거래가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조용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게 핫해진 거가 좀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핫한 건 또 뭐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 근데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 5월에 취임이라서, 그죠? 지금 그 3월 말이고, 이제 4월 달도 그렇고, 공백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공기간 동안. 그리고 5월 취임해도 어떤 부동산 정책 발표돼서 그것이 시장에 딱 녹아내야죠. 이렇게 눈 단계 돌아 놀아서 녹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름 가야 돼, 여름. 제가 볼 때. 올해 여름 가야, 7, 8월 가야, 그래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뭔가 진짜 뭐 초폭락이 오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 있는 곳들이 지금 특히 뭐가 흔들리냐면 전세 가격이 수도권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더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무료 공개했었죠. 8가지 국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죠? 공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전세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된 이상 쉽지 않다. 이번에 우리 5기분들 3강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5기분들이 더 보충해서 보완이 됐죠. 3기, 4기 때는 없던 부분들이 5기에서 더 보충을 해줬고 더 뚜렷한 수업을 해주게 되었죠. 그죠? 가면 갈수록 저도 그러니까 아는 건데도 이걸 더 쉽게 설명하거나 아는 건데도 더 명확하게 좀 더 진하게 깊게 막 이렇게 수업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원래 여러분들 시작하면은 9시 시작해서 원래 5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9시 시작해가지고 맨날 9시 끝나거나 10시 끝나거나 4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 이게. 그죠? 예. 아휴,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오면 막 닌겔 맞아,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죠. 한 강의당. 재건축 규제 정말 완화? 그래가지고 인수위 교수 보면, 몇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말이 이게 이제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 뭐를 받아야 되냐면 등급을 판정받았죠. 근데 이 등급 없어진대잖아요, 이제. 등급 없어지면 점수제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예. 뭐 봐야 되는 거지. 재산세는 세율이 너무 낮고 종부세는 너무 높다. 재산세는 낮고 종부세는 너무 높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팔아라 할 때 나타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높여버리고요. 반면 죄송합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올려버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니까 낮춰버리자. 이렇게 해서 썩는다는 거야, 지금. 썩는다는 거야. 평균화. 그래서 그럼 결국 종부세는 없앤다는 게 맞는 거지. 맞긴 맞지. 그죠? 근데 세율이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쵸. 이러면 재산세가 올라가 버리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금 내는 거가 좀 많아지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있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좀 주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인의 정책이 세금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줄어들지만 다 같이 조금씩 더 올리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줌으로써 기업 안정화 요걸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지나치게 누진적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주택부터는 6%니 뭐 4주택부터는 3%니 6%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법인도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2주택까지는 몇 %예요? 3%죠? 그리고 3주택부터는 6%죠? 공제 없이 법인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적이다. 너무 지나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등의 김 교수 발언을 바탕에 두면 종부세를 흡수할 만한 통합재산세를 가늠할 수 있다. 종부세는 결국엔 또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종부세에 근본적으로 세게 이거가 본격화된 게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부터 향후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향후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없이 없앨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 없애야죠.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를 하는 이상 가격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신문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더라? 되게 감사해요. 그 쏘쏘님, 예, 쏘쏘님 감사합니다. 예. 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사상 첫 건 거래 아래이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2월 달 거가 이제 거의 정산이 됐거든요. 지금 3월 말이라서. 그래서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사상 첫 건, 사상 첫 1000건 아래로 획을 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분명 수업 시간에 누구 어느 기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줘. 댓글 좀. 댓글 좀요. 이거 리얼티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저희 기수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저희 말 이런 것 좀 해. 그래. 아니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복습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습이 된다고. 아 이거 나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거 언제 얘기했던 건데 이러면서 복습을 해야 돼. 우리 중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동호님. 이동호님 같은 경우는 필기 정말 잘해두시거든요. 나하게 아주 그냥 리얼티 찐피. 이분 때문에 내가 말을 못 바꿔. 이분 때문에 내가 말을 못 바꾼다고. 오징어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정말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정말 택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예, 이동호님 수업 들으셔야 되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 늘 마음이. 자, 그래서 볼게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1월쯤인가에도 벌써 얘기를 했던 거. 4기에서 얘기했던가? 그러는 거 보니까. 저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00건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뭐 4기 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장이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래가 떨어졌다. 이게 5기에서도 제가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그죠? 예. 역대급이라 했죠?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집값 조정세와 대선 후에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관망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총 786건으로 전월 대비 28%나 떨어졌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년 동월 대비 80%나 급락한 거고요. 대박이죠, 완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기록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된 통계 집계 시작한 지 2006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이라 했잖아요. 역대급. 3월 거래량 역시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있긴 한데 354건에 불과해서 여전히 거래 절벽에 가깝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해서 주택의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정순우 기자님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제도 규제인데 관건은 뭐냐면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속 가보죠.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지수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연속 하락했다. 이게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리에 대해서 금리를 지금 올리잖아요. 계속.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했죠. 금리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석해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서울 매매 가격이 차트 이론상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매매 가격이 제재 때문에 올라가는데 관건은 뭐냐면 오래된 구축 그야말로 썩어라 그러죠. 우리 썩은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그죠? 썩은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다 못해서 준구축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요즘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썩은 거가 즉 제재에 대한 부분들로 이게 투자자들의 모임이 열풍 거품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이 거품이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를 올리면 돼요. 못 버텨요. 그러면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가격은 이내 잡힙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하고 서울시장하고 해가지고 뭔가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있으므로 이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당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 제재에 대한 얘기니까 다 양도세 감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좋다 이런 건데 결국 다 풀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 언제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기 모집 1명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